디자인 시스템이란 뭘까요? 디자인 시스템은 재사용 가능한 UI 구성 요소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과 같은 UI 요소와 이 텍스트 요소들을 디자인 파일에서 재사용된 요소를 따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제 버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버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UI 요소들이 전부 다 디자인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은 회사들이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버에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재사용이 가능한 애들을 이렇게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나중에 하나하나씩 꺼내 쓰는 형태가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딱 봐도 이제 만들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왜 사용하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일관성입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을 또는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을 작업할 때도 기존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브랜드의 느낌을 계속 가져가 줘야 돼요. 그 느낌을 이 색상, 타이포그래피, 간격, 그 다음에 기타 많은 항목들을 명확하게 다시 정의를 해놓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는 사람들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있다면 디자인 파일 전체에서 일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일관성이 보장이 된다는 건 결국 브랜드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놓게 되면 디자인이나 개발의 워크플로우를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디자이너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듈 형태, 컴포넌트 형태로 작업물을 만들어 놨다면 이걸 가지고 개발자가 역시 컴포넌트 중심의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페이지 하나씩 만들고 끝내는 웹사이트는 요즘 시대에서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해요. 뭐 옛날에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해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하나로 뭉쳐서 합쳐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디자인 시스템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버튼 같은 것도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뭐 이런 인풋 같은 것들도 하나하나씩 미리 디자이너가 정의를 해놨다면,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상태값들만 저장을 해놨다면 개발자가 그걸 바로 보고 여기선 이런 인풋을 써야 되는구나, 여기선 이런 형태를 가져가야 되는구나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개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한, 그 다음에 빠른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은 화학 원료의 명칭을 따와서 원자, 분자, 조직체, 템플릿, 페이지의 형태로 나오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얘기하고요.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원자들이 합쳐서 분자의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 분자들이 합쳐서 조직체, 조직체들이 합쳐져서 많이 사용되는 템플릿의 형태, 그리고 그 템플릿이 실질적으로 우리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 이 구조를 뜻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을 창시하신 이 브랜드 포레스트의 글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도 디자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글 역시 디자인 시스템이 뭔지부터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쭉 보다 보면 화학 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런 단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원자의 형태부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레이블, 인풋, 버튼, 가장 작은 단위들을 먼저 원자의 형태로 구성을 해 놓고요. 그 다음 분자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검색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자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체의 형태를 또 보게 되면
이런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여기 검색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로고가 있을 수도 있고, GMB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벤치 사이트들도 이런 조직체를 이루고 있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이제 많이 사용될 것 같은 애들을 역시 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헤더, 그다음에 배너,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 글 단락들 이런 것들을 템플릿의 형태로 종합을 해놓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페이지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라는 게 이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부터 구성을 해서 우리는 점차 큰 형태로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제 수업에서도 여기 보시면 가장 작은 단위, 원자, 분자, 조직체, 템플릿, 페이지 형태로 나오지만 저는 이제 원자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원자 입자를 구성을 했어요. 이 아원자 입자에서는 정말 디자인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색상, 간격,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켜 놓는 게 이 아원자 입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런 식으로 먼저 아원자 입자부터 구성을 해 나갈 거고요. 보시면 간격과 컬러 팔레트, 뭐 타이포 설정, 그 다음에 그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이 피그마 네이티브 시스템을 의해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그마 토큰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이 페이지까지 가는 거에 대한 좀 회의가 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미 완성된 디자인이 있는 전제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면은 뭐 하나하나씩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결과물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버튼부터 디자인을 해서 페이지까지 만들라고? 이거는 사실 뭐 디자이너 분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개발자는 바텀업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야 되는 디자이너 입장이라면 탑다운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 방식을 주로 사용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실제 이 브랜든 아이크가 쓴 글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뭐 스텝을 1, 2, 3단계로 구성하는 거에서 뭐 여기서부터 디자인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는 이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은 멘탈 모델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좀 번역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단추나 기타 요소들을 따로따로 디자인하는 거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의 응집력 있는 전체를 형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여기서 나와 있고요. 따라서 원자의 설계 5단계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만들자 라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멘탈 모델로 생각하고 우리가 디자인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 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원자 구성부터 그 다음에 뭐 분자, 조직체, 템플릿 페이지까지 나가는 바텀업 방식을 이용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합니다.